반갑습니다. 3.1여고 교사 신희범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두 번째 강의, 전체적으로 16강이 되겠죠. 일반적인 자기소개서 작성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자기소개서 개념에 대해서 파악을 했으니까요. 본격적으로 이제는 순서에 맞게끔 작성하는 게 맞겠죠. 자, 일반적인 자기소개서 작성 순서는 이거는 제가 1번부터 7번까지 7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이것 역시 절대적인 작성 순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나만의 특징을 정리하기. 두 번째는 지원 대학 및 학과를 선정하고 인재사항을 파악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본격적으로 학생부를 정독하면서 주요 활동들을 탐색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자기소개서 각 문항에 학생부 활동을 배치, 즉 소재를 정리하고요. 다섯 번째, 개요 작성. 여섯 번째, 본격적으로 개요를 통해서 본문을 작성하고요. 마지막에 첨삭하기. 요 7가지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나만의 특징 정리하기. 하나의 양식으로 만들었거든요. 자,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통 자기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나요? 자, 학업에 너무 매진한 나머지 자기 자신을 돌아볼 만한 시간적 여유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일기를 쓰는 학생도 아마 많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럼 오히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어떤 특징을 가졌고, 나는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과목을 잘하고, 나는 스스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이런 것들이죠. 이건 어쩌면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위한 하나의 전 단계, 즉 우리 꽃으로 따지면요, 꽃을 피우기 위해서 우리 토양을 다지는, 흙을 다지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단계가 좀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런 단계가 끝나면요, 두 번째는 바로 지원 대학 및 학과를 선정합니다. 그런 후에 인재상을 파악하는 거죠. 저는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갖고 오면 가장 먼저 보는 게 있습니다. 가장 먼저 물어보죠. 뭘까요? 어느 대학을 썼는지, 어떤 학과를 썼는지 물어봅니다. 어떤 학과를 썼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소개서를 첨삭한다?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문장이 어떻고 구성이 어떻고 이런 부분은 그 이후에 벌어질 일입니다. 자,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및 모집 단위별 인재사항을 반드시 파악하고요. 자신의 활동과 매칭을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대학, 그 학과에서 이런 학생들을 원하는데, 그럼 자기소개서는 당연히 거기에 맞게끔 반영을 시켜야 맞겠죠. 예를 들어 볼까요? 서울시립대 학과별 인재상입니다. 서울시립대가 아주 좀 잘 나와 있죠. 세무학과, 경영대학 쭉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보면은 경영학부 봅시다. 수리적 분석력과 정보 활용 능력, 외국어 능력이 우수한 학생. 그러면 이 학생은 경영학부에 만약에 지원했다 그러면 자기소개서는 수리적, 수학적 능력과 그 다음에 컴퓨터 능력 또는 외국어 능력이 우수한 부분을 충분히 자기소개서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서울시립대 말고도 대부분 대학에서도 대학 및 학과에서 모집하는 그 인재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까이 울산대도 있죠.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일본어학과, 다양한 학과들이 인재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맞게끔 자기소개서를 반영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끝나면 세 번째로는 본격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정독하는 게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학교 활동이 다 기록된 생활기록부를 정독하면서 주요 활동들을 탐색하는 겁니다. 바로 소재 찾기죠. 그 1강에서 말씀드린 우리 비빔밥 이야기 들어보셨죠? 비빔밥에서 따지면 바로 재료를 수집하는 겁니다. 자, 생활기록부에 수상 경력에서부터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종합의견, 많은 다양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 항목들을 일일이 다 살펴보시고 여기에다가 본인이 의미 있는 활동들을 다 어떻게 체크를 하는 거죠. 자, 많이 눈에 익은 생활기록부죠. 여기에 본인이 의미 있는 활동들을 형광색으로 칠하는 겁니다. 많이 칠했죠. 형광색이 없으면 뭐 볼펜도 상관없습니다. 사인펜도 상관없고요. 본인이 눈에 띌 수 있을 정도의 이렇게 표시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활동은요, 소재거리는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적은 것보다 낫겠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비빔밥의 재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맛은 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쓸 때요, 학생부의 소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의미 있는 자기소개서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반영되는지? 그렇진 않겠죠. 일단 이런 형광색으로 다 칠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 있습니다. 평가 요소에 맞게끔 본인이 추출한 자료를요, 한 장으로 모으는 겁니다. 바로 한눈에 보이시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활동했네요. 역시 의미 있는 활동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수상 경력에서부터 종합 의견까지. 그다음에 왼쪽에 나온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요거 네 가지 부분은 일반적으로 대학교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평가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럼 요 학생이 거의 뭐 20가지에 가까운 활동들을 많이 했는데 요 활동들이 전부 다 자기소개서에 반영이 될까요?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여기서 요거 보십시오. 전부가 반영이 안 되고요.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 따라서 소재가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학생이 만약에 생명과학과에 지원한다 그러면 이런 5가지 정도가 아마 선택이 될 수 있겠죠. 물론 다른 것도 있긴 있겠지만은 그 임의적으로 제가 5개 정도는 골라봤습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필요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나머지는 혹시 생명과학과 말고 다른 학과에 또다시 다른 대학, 다른 학과에 지원한다 했을 경우에 나머지 소재를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 5개의 선택된 소재를 볼까요? 그 다음 단계는 요겁니다. 자기소개서 각 문항에 학생부 활동을 배치하는 거죠. 즉 소재를 정리하는 겁니다. 4번 문항을 제외해서 1번, 2번, 3번 문항 만들어 봤는데요. 5개 소재 있죠. 아까 과목별 세특의 생명과학이 있겠고 동아리 활동의 생명과학 실험, 수상 경력의 과학 탐구대회, 봉사활동 무료급식, 종합의견의 리더십을 발휘한 사례. 그럼 어떻게 배치하는 게 좋을까요? 다 아시다시피요. 1번 문항은 학업입니다. 학업 역량이고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활동 역량이죠. 세 번째는 인성 사회성 역량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배치하는 게 좋겠죠. 학업이다 보니까 1번은 과목별 세특. 나는 1번은 생명과학 과목별 세특으로 정하겠어. 두 번째 문항. 2번 문항은 동아리 활동과 수상 경력. 3번 문항은 봉사활동과 종합의견.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편성을 한 거죠. 그럼 여기까지 활동 배치가 끝났습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에 필요한 게 바로 개요 작성인데요. 그 전에요. 여기 일회성 활동보다는 지속적 활동을 적어라 이야기했는데요. 어떤 학생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봉사활동 한 번 갔다 왔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해서 그걸 가지고 자기소개서 적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본인이 판단하기에 한 번 갔다 온 게 정말로 의미가 있었다.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선 본인이 꾸준히 연속적으로 한 활동이 아무래도 좋을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요. 지속적인 활동을 한 그 활동을 중심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개요 작성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개요는 뭐니 해도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구실을 합니다. 뼈대 역할을 하죠.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설계도를 보고 집을 짓죠. 글을 쓸 때는 개요를 보고 글을 씁니다. 개요가 없는 글은 사상 누각 들어보셨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나 마찬가지고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면 금방 무너집니다. 즉 학생들이 자기소개서 첨삭 지도를 할 때 그런 경우 본 적이 있거든요. 어떤 학생이 갖고 옵니다. 선생님 봐주세요. 저는 2박 3일 동안 열심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2박 3일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알고 보니까 개요가 없습니다. 물어봤거든요. 개요 작성했나요? 안 했거든요. 안 했습니다. 글을 보면 표가 납니다. 개요 작성이 안 되면요. 글의 흐름이 중심이 없습니다.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 어쩔 수 없이 2박 3일간 고생을 많이 했지만은 우리 집으로 따지면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글을 써야 되겠죠. 그런데 개요 작성을 한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약간 수정할 사항이 있지만은 그래도 뼈대가 남아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수준 정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개요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3단계, 4단계, 5단계, 물론 6단계, 7단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단계를 살펴봤거든요. 자, 그럼 3단계는 뭐냐? 동기, 과정, 결과. 그러면 왜 했는가? 어떻게 했는가? 결과가 어떤가? 이런 틀에서 적는 게 바로 3단계. 그럼 4단계는 여기다가 의미가 추가되겠죠. 무엇을 얻었는가? 그다음 5단계는요. 여기다가 다시 어떻게 변화했는가? 그러면 3단계, 4단계, 5단계 어떻게 기준을 설정할까요? 이 부분은 바로 글자 수라고 보면 되겠죠. 500자도 있고 1000자도 있습니다. 글자 수가 500자다 그러면 가능하면 3단계 구성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1000자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단계 수가 넘어가겠죠. 4단계 내지 5단계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이런 개요 작성을 필요한데 이 개요 작성하기에 저기 스토리맵 만들기 예시를 하나 들었거든요. 요게 뼈대 구실랍니다. 제가 방과후 수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지도를 할 때 방금까지 말씀드린 요 과정을 반드시 거칩니다. 그 다음에 거친 다음에 개요 작성까지 확인을 합니다.
확인, 요 개요 작성까지 끝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그럼 너는 요 개요에 맞게끔 글을 써라라고 지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개요 작성까지 끝나지 못한 학생은 개요까지 반드시 작성해라. 요 개요가 마음에 들다 그러면 요거대로 글을 작성해라. 요거거든요. 그만큼 개요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요 정도의 어떤 간단한 개요는 만들 수 있겠죠. 키워드 중심으로, 그 다음에 구절 중심으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2학년 화학 수업 시간에 그 다음에 호기심을 가졌고 그 다음에 탐구력이 향상됐다. 이런 식으로 동기, 과정, 결과 3단 구성으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과정이 반드시 중요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기호를 작성해야 되는가? 아무리 바빠도 할 건 해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우리가 계단을 올라가죠. 아무리 바빠도 4계단, 5계단 올라갈 수 없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이게 바로 기초입니다.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밟아야만이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없더라도 이런 과정을 반드시 밟아 나가는 과정 중요합니다. 그럼 개요가 끝났죠. 이제 본격적으로 글을 써야 됩니다. 본격적으로 글을 쓰는데 그에 대한 유의사항은 맨 마지막 강의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어떤 순서로 작성을 해야 할까요? 1번, 2번, 3번, 4번. 물론 4번이 없는 대학도 있겠죠. 또는 4번, 1번, 2번, 3번. 정해진 순서는 없습니다. 본인이 편하신 대로 하는 게 좋긴 한데 제가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요. 아무래도 문항별 연계성이 좀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번 문항 따로, 2번 문항 따로 이것보다도 미세하게나마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 상당히 좋겠죠. 그래서 순서가 엇갈리지 않게끔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작성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드디어 작성이 끝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바로 제출할까요? 아니죠. 첨삭해야 됩니다. 반드시 첨삭 과정 필요합니다. 자, 앞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기소개서는 누구한테 제출합니까? 평가자한테 제출합니다. 평가자가 누굽니까? 대학이자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단입니다. 그러면요, 내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데 나 혼자만이 간직하고 제출한다. 말이 안 되죠. 반드시 첨삭해야 되는데 누구한테요? 자, 우리말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제가 작성하는 거 많이 봐주세요. 엄마, 아빠, 선배님, 선생님 1번, 2번, 3번, 4번 여러 선생님. 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듣고 싶어서 여러분의 선생님께 여러분의 어떤 선배님 여러분의 어떤 다른 분들한테 지도를 많이 받는데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첨삭은 가능하면 1명 내지 2명에게 지도받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자기소개서 작성했는데 6분의 선생님한테 지도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우연하게도 6분의 선생님이 말씀이 다 달랐습니다. 학생은 멘붕이 오죠. 제출 기간은 다가오는데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도하시는 선생님을 믿고요. 반드시 1명, 진짜 필요하다면 2명까지 이 정도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강의, 일반적인 자기소개서 작성 순서, 지금까지 했던 강의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린다면요. 요겁니다. 물론 나만의 특징을 살펴본 다음에 인재상을 찾고 그 다음에 학생부에서 소재를 추출해야 되겠고 소재를 추출하면 그걸 적재적소에 배열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단계에 맞게끔, 즉 3단계, 4단계, 5단계에 맞게끔 개요를 작성하고 개요를 바탕으로 본문을 작성하라. 본문 작성이 끝난 게 아니라 바로 1명 내지 2명의 선에서 첨삭 지도를 받아라. 그런 후에 제출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자기소개서 일반적인 작성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문항별로 작성 순서가 있습니다. 작성 요령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럼 다음 시간에 세 번째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